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자, 시험 범위에 구렁텅텅 신선비가 포함되게 되면서 추가로 더 하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영상은 이 영상 포함해서 7단원에서 훈민정음 서문 부분 추가로 설명하는 프린트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더 촬영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렁텅텅 신선비를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봅시다. 구렁텅텅 신선비. 구렁텅텅 신선비 띄어쓰기가 없죠. 신선비라고 하는 사람이 구렁텅텅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렁이 뱀 같은 그 종류죠. 구렁이가 이제 선비가 되는 그런 덩실덩실 이렇게 기쁜 경사처럼 새로운 선비가 되는 이런 의미의 띄어쓰기가 없는 제목이에요. 여기 제목의 의미를 보시면 구렁이의 모습을 한 신선비를 부르는 말. 인간계 여성이 구렁이와 결혼한 후에 자신의 실수로 남편을 잃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설명 한번 볼게요. 변신을 주요 사건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 여러 가지 패턴, 유형, 여러 가지 유형이 반복되는 거,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모티프라고 합니다. 모티프. 자, 이 구렁텅텅 신선비 같은 경우에는 변신 모티프라고 할 수 있어요. 변신. 근데 뭘로 변신을 하냐면은 동물이 변신을 하죠. 그래서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동물 변신 모티프. 예. 그러니까 구렁이가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뭐 동물 생략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동물에서 다른 걸로 변한, 사람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변신 모티프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모티브 다시 한번 어떤 옛날 소설에, 고전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데 뭐 옛날 이야기에서 어떤 유형이 반복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거, 금기하라고 한 걸 뭐 이렇게 깨트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돌로 변해버리죠. 요런 거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돌이 돼버리면 망부석 모티프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 유형, 반복되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걸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설화는 좀 큰 개념이고요.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신화가 있고요, 전설이 있고요, 민담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구렁텅텅 신선비는 민담에 들어가요. 민담.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신화는 신성성이 핵심이에요. 신성성. 뭐 우리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알에서 태어나고 또 신의 뭐 아들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거북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도망가는데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나라 건국될 때, 어떤 이런 건국될 때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이렇게 좀 신성성이 있는,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에 성질의 그런 성격을 좀 많이 띠는 거, 이걸 신화라고 하고요. 설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설화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그다음에 전설 같은 경우에는 진실성이 핵심이에요. 진실성.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래서 말이야 저기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이 바위가 이렇게 남아 있어, 뭐 이 절이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 호랑이가 뭐 죽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호원사라고 불러. 그러면 이거 호원사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 또 혹은 뭐 이 돌이 이렇게 돌이 남아 있어, 이 돌이 뭐 며느리 바위야, 그럼 이 며느리 바위 증거가 되는 거잖아. 뭐 용소와 며느리, 뭐 용소 이 물 연못인데 이 연못이 이래서 생겼어, 이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 진실성을 주요 성격으로 갖는 걸 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하는 이 구롱론 시너메 같은 경우 민담에 들어가는데요. 흥미성이 위주가 됩니다. 흥미성. 흥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옛날에 저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야, 뭐 이렇게 주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이야기 뭐 많이 들었죠. 뭐 요새 뭐 클로바 이렇게 뭐 AI 스피커로 옛날 이야기 들려줘 이러면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민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흥미가 주요 요소예요. 그래서 뭐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가 손녀에게, 그 손녀가 또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또 자신의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그런 것들이 주로 민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시나 전설, 민담 전부 다 구전되는 경우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비설화라고도 하죠. 구비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구비설화. 주로 구비설화 형태고요. 기록은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죠. 국민정음 장제 이후에 뭐 떠돌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뭐 삼국유사나 뭐 이런 데 실려 있기도 하죠. 이제 국민정음 장제 이후에 지금 우리말로, 우리 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자는 미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전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요 성격 한번 보고 갑시다. 설화이자 민담이라 그랬죠. 민담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민담은 주요 성격이 교훈적인 성격을 줍니다. 그 다음 당연히 여기 환상적인 그런 성격도 있죠. 제재가 부부의 이별과 재결합인데, 여러분 이 제재가 들어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새? 이혼하는 집이 굉장히 많죠. 뭐 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또 여러분들도 결혼에 대한 이미 그 생각이 남다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독신주의로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요새 뭐 동성애 커플들도 막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유튜브만 봐도 막 그런 걸 대놓고 이제 영상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다 보니까 국어 시간에 옛날 작품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런 작품을 실은 게 아닐까 하는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의 이별 그리고 재결합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요, 부부 사이의 사랑 그리고 역경의 극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동물 변신 모티프가 별표, 동물 변신 모티프가 담겨 있다. 그 다음 잃어버린 남편 찾기 이야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 잃어버린 남편을 찾기 구조라고 하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겠어요? 남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야 될 거고요. 남편이 생기게 된 과정.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잃어버려야겠죠. 그 남편이 떠납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서 결국 남편이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잃어버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총 6가지의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세각시가 나타나기 전의 노력, 남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세각시를 만나고 나서 또 노력이 또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6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남편을 되찾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현실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설화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자, 구렁덩덩 신선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품 구조를 한번 보죠. 자, 탄생과 결연. 자, 노파가 낳은 구렁이. 노파가 아이를 낳기 힘들죠. 근데 이제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가 간신히 낳은 게 이제 구렁이었던 거예요. 얘가 곧 신선비죠. 장자의 막내딸. 여기 장자라고 있는데 장자는 이름은 아니고요. 장자는 그 마을에서 좀 돈 많은 집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집, 부잣집 내 막내딸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최진사댁 셋째 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사랑하는 딸인 거죠. 그런 딸을 구렁이한테 시집을 보냈다. 이거는
굉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아빠가 장자가 대단한 안목이 있어야 될 테고 아주 멋진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야지 그 구렁이의 그 대단함을 좀 알아볼 테고, 그리고 뭐 셋째 딸도 또 그런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구렁이랑 결혼할 수 있겠죠. 그래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탄생과 결연이 나옵니다. 결연은 연을 맺다. 쉽게 말하면 결혼한다는 겁니다. 결혼. 네. 그 다음에 결혼했다. 그 다음에 시련과 이별을 겪는다. 네. 동생을 질투한 언니들이 신선비의 뱀 허물을 태워버리죠. 금기를 어긴 겁니다. 이 금기를 부셔버린 거죠. 금기를 부셔버려서 선비가 결국 떠나게 되었고요. 막내딸이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이제 시련과 이별이죠. 그 다음에 시험과 재결합입니다. 막내딸이 세각씨와 시합을 해서 이기게 되고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선을 통해서 결국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뭐 악을 벌하는 내용까지는 없죠. 그래서 탄생과 결혼, 시련과 이별, 시험과 재결합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뭐 말이 어려운데 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남편이 생기는 거죠. 이 첫 번째가 남편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잃어버려야 될 거고, 그리고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주요 등장인물도 보시죠. 신선비입니다. 신선비는요, 구렁이의 형상을 하고 있고 허물을 벗고 존잘남이라고 하나요? 네, 미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이거는 출현한 신으로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인간 세상에 출현한 신이겠죠. 그래서 신선비라고 이름을 붙인 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내딸은요, 구렁이의 모습을 하는 신을 알아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안목이 대단하다는 거죠. 안목이 있고 신을 모실 사제로서의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어 장자 아까 얘기했죠. 부자. 그다음 바지랑대는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바지랑대. 그다음 초래청은 초래를 치르는 장소다. 초래는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을 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가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서 가난하게 사는 노파가 있었다. 자, 이 노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민담의 시작과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생과 결연 부분이죠. 노파는 이웃 장자네 집에 가서 배를 짜고 밭을 매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못 살았다는 거죠. 어느 날 노파는 풀숲에서 이상한,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죠. 이상한 날. 게다가 노파가 아이를 낳아? 이때까지 못 낳았는데 늙어서 폐경기인데 아이를 낳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난자로 만나? 정자는 어디서 나? 근데 알을 주려다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나? 이게 비현실적인 요소인 거죠 다.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왔고요.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건 사람이 아니고 구렁이였다. 기이한 탄생을 보여줍니다. 노파는 구렁이를 뒤주는 뭐냐면 쌀독을 말해요. 창고 같은 거 집어넣고 부끄러우니까 삿갓을 덮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장잔의 세 자매가 왔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배필이 결혼할 상대가 있다는 거죠. 셋 중에서 고르겠죠. 차례로 할머니가 찾아왔다. 큰딸과 둘째딸은 보고 징그럽다며 낯은 얼굴을 만다. 페이스 찡그리고 돌아갔다. 그런데 막내딸은 구렁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안목이 대단하다는 거죠. 신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을 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이면적인 의미가 신선비, 이 신을 아마 의미할 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 이게 신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실제 이 이야기 속에서 신이고 신을 알아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분을. 어머, 구렁동동 신선비님을 낳으셨네요. 막내딸이 돌아가자 구렁이가 그 처녀한테 장가를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막내딸을 신부로 삼고자 하는 거죠. 구렁이가. 노파가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는 이유는 구렁이는 장가를 가기 어렵겠죠. 당연히 싫다 하겠죠. 구렁이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뭐 결사 아주 대단한 마음으로 나 아니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점 볼 때 뭐 무당이 이렇게 구슬할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을 접하는 거예요. 접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불도 피우고, 불을 왜 저기 뭐냐 그런 거 본 적 있죠? 부적에다가 불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칼 작두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래요. 작두 칼날이 위에. 그러니까 칼이나 불 이런 것도 접신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것을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나 왜 낳았느냐 이 여자 꼭 내 배필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우긴 거죠. 할 수 없이 장자한테로 가서 아들의 뜻을 정하자. 이 장자가 대단한 사람인 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내쳐야 되지. 사실 자기 집에 빌어먹는 그런 노파잖아. 할머니에 게다가 남자도 사람도 아니야. 구렁이야. 근데 자신의 가장 뭐 셋째 딸 막내딸이잖아. 얼마나 아끼겠어. 근데 그 셋딸 불러가지고 노파의 아들의 시집 가겠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장자는 일단 그 당시에 옛날이진데 그 딸들의 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거죠. 시집을 가겠냐라고 물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 두 딸은 손사래를 쳤다니 거절했다는 겁니다. 막내딸은 선뜻 자기가 시집을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요, 구렁덩덩 신선비님이신걸요. 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은 장자도 알아봤다는 얘기야. 장자도 저 구렁이를 알아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자도 구렁이가 신임을 대단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런 거 여러분 아마 문제집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자성어 뭐가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심전심 이런 거 말이죠. 네 마음과 딸의 마음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얘기는 통한다. 이심전심하고 비슷한 뭐 사자성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쭉 여러분들 뭐 네이버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불교 용어로 많아요. 뭐 점화, 미소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건 이제 다 구구절절 안 적어줍니다. 그래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핵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장자도 구렁이가 대단한 존재임을 알았다는 거고 내심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딸을 주겠다. 근데 딸이 가겠다고 하니까 오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됩니다. 구렁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막내딸은 당연히 알 텐데 장자도 그렇게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내딸의 혼사가 치러지는 날, 혼사는 결혼을 말합니다. 구렁이는 바지랑대를 타고 구렁이니까요. 담에 올라서 빨랫줄을 타고 초래청에 이르렀다.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잿물에 목욕을 한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변신하는 거죠. 적어줄까요? 변신 모티프. 동물 변신 모티프. 네,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한 거죠. 동물이라고 할까요? 구렁이라고 할까요?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신선비는 사람도 사람인데 미남자죠. 신선비는 아내에게 허물을 줬는데 이 허물이 금기에 해당합니다. 금기는 절대 하지 말라. 설화 속의 금기. 우리 왜 많잖아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절대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금기들. 이런 거에 해당하죠. 건네주면서 꼭꼭 잘 간직하라고 했다. 그 거물이 없어지면 자기가 절대 돌아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련과 이별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동생이 신선 같은 신랑을 얻자 두언니는 질투가 이제 했겠죠. 신선비가 길을 떠나고 없는 즈음에 두언니는 동생을 속여서 동생이 한눈판 사이에 뱀 허물을 훔쳐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두언니의 질투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때는 방해하는 요소가 많을 거고 요 방해하는 존재들이 두언니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방해하는 존재들을 질투하는 존재들을 조심해야 한다. 사랑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이 금기라고 하는 게 이제 약속을 앞에 안 적었죠. 이게 약속이죠. 약속을 꼭 지키라라고 했는데 promise를 깨버리게 되는 거죠. 자, 집으로 돌아오던 신선비는 허물이 타는 냄새가 멀리 갈 수 있죠. 이 냄새를 맡고서
오던 길을 돌아서 멀리 떠나가고 말다. 이거는 이제 오해죠. 예, 여기 막내딸이 약속을 어겼다 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막내딸은 중에 옷차림을 하고, 자, 중에 옷차림은 왜 했을까요? 남장을 한 거죠. 남장. 쉽게 말하면 이제 여자로 돌아다니면은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중에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은 뭐 건드리지 않겠죠. 그래서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농부 대신 논을 갈아주고 길을 물었고요. 까치한테 첫 번째 해볼까요? 길을 물었고, 까치한테 벌레를 잡아주고 길을 물었고요. 할머니한테 빨래를 주고, 총 3가지의 이런 테스트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에 복주개를 띄웠는데요. 이제 복주개가 뭔가요? 노쇠로 만든 밥그릇의 뚜껑이에요. 여기 물에 뜨나요 이게? 무거울 텐데, 가라앉을 텐데 얘가 물에 떴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라고 했지만 그 복주개를 알아보게 된 것도 할머니가 알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물에 띄우고요. 그 위에 올라탔대요. 조그만 밥그릇에다 어떻게 올라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졌나봐요. 그래서 배같이 타고 호련 낯선 세상에, 비현실적이죠? 이르렀습니다. 각시는 새에 쫓는 아이한테 길을 또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뭘까요?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치밀하고 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조심성이 있죠. 아무데나 안 가고. 이 조심성이 있는 걸 또 엿볼 수 있는 게 집을 찾아내서 숨었어요. 그리고 밤 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꾸렁꾸렁 신선비가 마당으로 나오는 걸 지켜봐요. 그러고 이 대사를 칩니다. 뭐라고 하나요? 다른 절이 밝은데 옛 각시는 어디서 뭐라 하고 있을까? 이 말은 뭐래요?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리움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걸 뭘 보여줍니까? 조심성을 보여주는 거죠. 막내딸의 성격, 막내딸의 성격이 굉장히 조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직도 나한테 그리움이 있구나,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신선미님 옛각시 여기 있다오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재회, 다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재결합 과정 한번 봅시다.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요 3가지 과정. 새각시와의 시합을 또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요. 수수께끼를 풀고요. 호랑이 눈썹으로 망건 관자를 만드는데요. 호랑이 눈썹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랑이 눈썹이 옛날부터 어떤 호랑이 눈썹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눈썹에는 이 갖기 힘든 거잖아요. 호랑이 눈썹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방의 어떤 전생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보니까 이 아까 새각시가 안목이 뛰어나다고 했었죠. 안목. 그러니까 이 안목을 뛰어난 새각시를 다시 테스트하는. 그래서 안목이 뛰어난 새각시가 이기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시험을 극복해내고 재결합하게 됩니다. 자, 시합과 재결합. 반가운 상봉이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신선비가 다음날 새각시를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선비는 두 사람이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을 자기 각시를 인정하겠다. 시합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다. 새각시는 가벼운 꽃동이에 꽃신발을 신었고 헌각시는 무거운 가래동이에 남학신을 신었으나 헌각시가 이겼습니다. 힘든데 힘이 셌네요. 그래서 이겼고, 다음은 수수께끼 시합.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무엇이며 고개 중에 제일 넘기 어려운 고개가 무엇이냐. 이거는 힘을 테스트했고, 얘는 이제 머리죠. 답은 먹새와 보릿고개인데 헌각시가 맞춰서 이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능이 괜찮다라는 거죠. 힘의 지능까지 있어. 세 번째 시합은 호랑이 눈썹을 구해와라. 망건관자는 모자 같은 거예요. 이걸 만드는 시합인데 새각시는 고양이 눈썹을 빼왔는데 이거 속이려고 한 거죠. 이거는. 근데 헌각시는 남학신을 신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눈썹을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요,
허름한 오두막에 사는 호백반 할머니가 호랑이의 삼형제 눈썹을 뽑아서 각시에게 주었대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시가 호랑이 눈썹으로 만든 만관강자를 전해주자 신선비가 선언했습니다. 자, 이건 또 뭘 말미하냐? 아까 얘기했죠. 안목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 세각시는 탤런트가 많아요. 힘에다가 지능에다 안목까지. 이게 바로 누구다? 네, 세각시래요. 헝각시다. 막내딸이다. 네, 막내딸이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또 여성상인 거죠. 이 고전 소설을 통해서 왜 이게 또 실렸나 생각해 보면 부부간의 사랑도 보여주지만 우리 여성으로서의 어떤 미덕, 여성이 갖춰야 될 미덕. 여자로서 반드시 갖춰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다면 현명한 리더의 여자가 될 수 있, 여성으로서의 리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고전 소설을 통해서 힘도 갖추고 지능도 갖추고 안목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어기지 않죠. 그리고 힘든 시련과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이게 곧 누구다? 네, 구렁텅 신선비의 아내다라는 거죠. 신을 알아보는 그런 센스까지 있고. 네. 그래서 선언했죠. 이 각시가 진짜 나의 각시요. 그 후 장자와 막내딸은 신선 같은 남편과 함께 자식을 많이 낳고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호랑이 눈썹의 의미. 네, 여기 있네요. 전생 본질이 보인다. 네. 학습 활동 갑시다. 설화 읽어보시고요. 비유와 상징의 의미가 많다. 우리 뭐 다 알죠? 자, 구렁이 신선비에 담긴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해보자. 사랑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 설을 해석할 때 이야기 속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혼례를 마치자 구렁이가 잿물에 목욕을 하는 허물을 멋진 선비를 보냈다. 의미, 사랑을 받게 되면 외모와 상관없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근거, 보통 사람의 눈에는 구렁이 신선비가 징그러운 구렁이 모습으로 보이지만 막내딸은 구렁이 신선비를 소중한 존재로 보았으며 막내딸은 서슴지 않고 혼례를 치르자 구렁이가 멋진 모습으로 선비를 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외모와 상관없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변신설화 아까 다 설명했죠. 자, 남편의 요청으로 막내딸이 가지고 있는 뱀 허물을 두 언니가 훔쳐서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리자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자, 의미는 첫 번째,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깨지면 사랑은 지속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투하는 이 나쁜 놈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근거는 남편이 허물을 타는 냄새를 맡고 막내딸이 자신과 약속을 깨뜨릴 생각에 떠나버렸기 때문이고 언니들이 동생을 질투해서 남편과 약속이 깨지도록 했기 때문이죠. 다 했네요. 남편을 다시 만난 막내딸이 남편 세각시와 세 가지 시합을 벌려 승리했어요. 사랑을 쟁취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근거, 세각시의 존재에 절망하지 않고 시합에 이겨 남편과 재결하기 때문이죠. 자, 2번입니다. 구렁텅이 신선비가 현실 속의 인간의 유형을 동물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일까요? 인물의 성격. 겉바촉속이겠죠. 겉바촉속. 겉은 바삭하지만 속이 촉촉하다. 사랑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 근거는 혼례를 마친 날 밤에 잘생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할 때만큼은 멋진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겉바촉속이다. 이렇게 해석했네요. 그 다음 2번, 이 설화 속 한 인물에 대한 평가 후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자, 막내딸의 인물됨, 통찰력,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다. 사랑을 쟁취하기 적극적으로 나선다. 막내딸의 인물됨, 판단의 근거. 한눈에 구렁이가 자신의 짝을 생각해서 시집가겠다고 했고 신선비가 떠나가자 직접 찾아 나섰고 세각시와 시아울의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요거 나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발표. 자, 요거 다 이해가죠? 요런 걸 이제 우리 삶에 시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뭘까요? 막내딸이 구렁이를 신랑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이 겉모습만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진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구렁이가 막내딸에게 했던 당부를 어겨 실현이 닥친 것처럼 다른 사람과 약속이나 신뢰를 소홀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물론 막내딸이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더 꽁꽁꽁 숨겨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쁜 질투할 만한 언니들을 미리 예측했어야 된다는 거죠.
막내딸이 신선비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시련을 겪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